당신은 24B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는 고도 35,000피트 상공에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잠들어 있고 바로 당신 어깨 옆 약 30cm 떨어진 곳에 비상구문에 커다란 빨간 레버가 있습니다. 잠금 장치도 비밀번호도 센서도 없이 그냥 레버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걸 당긴다면 기술적으로는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본능적인 생각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미쳤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정신 상태와 무관하며 당신이 몰랐던 비행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기내식은 왜 맛이 없을까요? 추락 위험이 없는데 왜 휴대폰을 못 쓰게 할까요? 왜 한 비행기 지붕은 비행 중 뜯겨나갔을까요? 그런데도 왜 조종사들은 착륙을 강행했을까요? 그리고 왜 연간 4천만 번의 비행 중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을까요? 자, 아무도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비행에 관한 가장 명백한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비행기는 엄청나게 높은 고도로 날아갑니다. 아마 이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창밖을 보면 구름이 아래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높은 곳을 나는 이유는 폭풍과 난기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그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약 33,000피트 상공에서는 대부분의 기상층 위에 있기 때문에 비행이 더 부드럽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희박해집니다. 33,000피트 상공의 공기 밀도는 해수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공기 분자의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같은 엔진 출력으로 비행기는 약 73%더 빠르게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도를 높이기만 해도 거의 4분의 3에 가까운 속도를 공짜로 얻는 셈입니다.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연료 소모도 줄어듭니다. 제트 엔진은 또한 차가운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순항 고도에서는 외부 온도가 약 영하 50도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구상 거의 모든 곳보다 더 추운 온도입니다. 차갑고 희박한 공기는 엔진 연소 효율을 높입니다. 5,000피트보다 35,000피트 상공 비행 시 연료가 대폭 절감되며 이는 항공사 최대 비용 항목입니다. 쾌적한 비행은 덤이죠. 진짜 목적은 연료 절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그 위쪽의 공기는 전혀 숨 쉴 수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약간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식간에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옮겨진다면 그곳은 실제로 비행기가 나는 고도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약 3분 정도만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항 고도에서는 산소의 부분 압력, 즉 실제로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지상에서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은 그렇게 희박한 공기에서 충분한 산소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모든 상업용 비행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서양 상공 어딘가에서 탑승객 모두가 조용히 좌석에서 죽게 됩니다. 해결책은 바로 기내 압력 조절입니다. 비행기는 제트 엔진의 압축 단계에서 끌어온 공기를 객실로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이 공기는 이미 더 높은 압력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공기가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진공 챔버 안에 있는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객실은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에 맞서 끊임없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객실의 압력이 가해지고 외부에는 압력이 없다면 구멍이나 균열, 불량한 밀봉, 문 등 어떤 것이든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압력 조절이 도입되기 전에는 비행기가 낮은 고도, 약 10,000피트 정도로 비행했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공기압이 거의 같았습니다. 문은 바깥쪽으로 열렸고 단순한 경첩만 있으면 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압력이 가해지고 고고도로 비행하기 시작하면서 엔지니어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해야 했고 그 결과는 정말로 기발했습니다. 현대 비행기 문은 마치 플러그처럼 생겼습니다. 특히 문은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의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의 더 높은 압력이 문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프레임에 단단히 밀착시켜 압력이 높아질수록 더 단단히 봉인됩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이 곧 자물쇠입니다.
실내와 실외의 압력 차이로 인해 너무나 강력한 밀봉이 형성되어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비행 중인 보잉 737의 주 승객용 문을 열려면 약 9,000kg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힘을 가해야 합니다. 이는 성체 하마 6마리 또는 짐을 가득 실은 스쿨버스 한 대가 한 레버를 누르는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보세요. 737의 문은 밖으로 열립니다. 밖으로 열리는데 어떻게 플러그식 문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7의 문은 통과해야 하는 프레임보다 폭도 넓고 높이도 더 큽니다. 레버를 당기면 위와 아래에 있는 작은 게이트가 안쪽으로 접혀서 문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높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양쪽이 여전히 너무 넓기 때문에 문은 먼저 객실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회전한 후에야 바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고도에서 그 아주 작은 안쪽 움직임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바깥으로 열리는 최신식 문들도 사실상 플러그식 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좋아. 그런데 왜 객실을 해수면 기압까지 완전히 가압하지 않는 거지? 그게 더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해수면 기압과 동일하게 완전히 가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답은 항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고 중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1988년 4월 알로하 항공 243편은 하와이 제도 사이의 짧은 구간을 비행 중이었고 이 노선은 이미 수백 번이나 운항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도 24,000피트에서 동치에 있던 균열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순식간에 비행기 앞부분의 지붕 18피트, 약 5.5m 구간이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승무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승객들은 안전벨트에 의지에 뚫린 천장 아래서 버텼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조종사들은 사투 끝에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거의 9만 번의 비행을 완료했는데 이는 설계 한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횟수였습니다. 매 비행마다 동체는 가압되어 약간씩 바깥쪽으로 늘어났다가 착륙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늘어나고 돌아오고 늘어나고 돌아오기를 9만 번 반복한 것입니다. 금속이 피로해졌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지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은 한 번 가압되면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행기는 매 비행마다 다시 가압되기 때문에 금속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체가 피로해져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만 가압합니다. 순환고도에서 기내 압력은 약 77kPa로 이는 해수면이 아니라 해발 6,000피트 정도의 대기압과 비슷합니다. 그 정도면 의식을 잃지 않고 괜찮게 있을 수 있지만 해수면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 즉 완전한 압력에서 약간 부족한 그 부분이 비행 중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상한 현상의 원인입니다. 비행기에서 경험했지만 이와 연결지어 생각해본 적 없는 모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에 가져온 감자칩 봉지가 고도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죠. 안에 든 가스는 똑같지만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팽창한 겁니다. 착륙할 때 귀가 뻥하고 터지는 것도 기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중위 안에 갇힌 공기가 고막을 통해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는 방귀도 훨씬 더 자주 뀌게 됩니다.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 장 속의 가스가 팽창하고 그 가스는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하니까요. 한 조종사는 카메라 앞에서 주저없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내 공기는 또한 엄청나게 건조합니다. 비행기 안의 상대 습도는 약 5%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하라 사막보다도 더 건조한 수준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습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이 건조함 때문에 콧속이 마르고 후각이 둔해지며 거의 모든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기내식이 단순히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낮은 기압은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능력도 약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항공사들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미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조미료는 주방에서 맞춰진 것이지 해발 35,000피트의 압력이 가해진 관안에서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맛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맛이 하나 있습니다. 우마미, 즉 토마토, 간장, 버섯 등에 들어있는 감칠맛입니다.
2015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끄러운 기내 소음이 혀에서 뇌로마 신호를 전달하는 코드라 팀판이 신경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 신경은 고막 바로 옆, 중이의 작은 뼈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신경을 자극해 우마미 감각을 높여줍니다. 독일 승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5% 이상이 비행기에서 토마토 주스를 주문하며 그중 23%는 지상에선 안 마신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하게 된 거죠. 신경계가 엔진 소음에 속은 셈입니다. 그리고 매번 비행할 때마다 당신은 이 압력 차이의 영향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존재조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비행기에서 하라고 들어온 일 중에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살아남은 이야기는 그 규칙 자체보다 더 이상합니다. 비행기 모드. 1961년 FAA는 일부 휴대용 FM 라디오가 항법 시스템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행기 내에서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항공사는 어떤 기기든 테스트에서 금지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단, 휴대전화는 다른 규제 기관인 FCC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예외였습니다. 1991년 FCC는 비행기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속 800km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의 휴대전화들이 한 번에 수십 개의 기지국에 연결되어 지상 네트워크를 과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금속, 오리, 즉 패러데이 케이지와 같아서 대부분의 전자기 신호를 차단합니다. 휴대전화의 신호는 창문을 통해서만 빠져나가 수평으로 퍼지지만 지상기지국의 안테나는 모두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의 휴대전화는 이착륙 시 저고도 일대를 제외하면 거의 지상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FCC는 의회에 출석해 1991년의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가 항공사고와 연관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인된 실제 영향은 많은 휴대전화가 켜져 있을 때 조종사 헤드셋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린다는 점입니다. 짜증은 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이 살아남은 이유는 휴대전화가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말했다가 틀릴 수도 있는 규제 당국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이 요구사항을 폐지했고 모든 EU 항공편에서 오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혀져서가 아니라 애초에 위험하다는 근거가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 수 없는 문이 꼭 잠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맛없는 건 요리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조종사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과 관련된 모든 이상한 점들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수만 번이나 팽창하고 수축하는 금속관에 얼마나 많은 공기압을 주입해야 할까요? 금속이 피로해질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전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은 그 존재조차 모른 채 비행할 때마다 그 안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매일 접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규칙에 따라 조용히 작동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이번 경우보다 훨씬 더 큽니다.